네, 지난 금요일장 이 삼성전자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자, 보시면 마이너스 1.8%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자, 종가는 10만 1,500원. 자, 10만 1,50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뭐 제가 장중에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프로그램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이 장중 내내 좀 물량을 쏟아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무섭게 매도했어요. 쉬지도 않고 종가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결국 400만 주 넘는 400만 주 넘는 대량 매도 물량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아마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또 적지 않게 실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나는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되죠. 왜냐면은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와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SK 하이닉스와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하이닉스만 좀 강세를 보였는데 자, 지금 우리가 RS라고 하죠. 상대 강도만 봐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21선 위에서 주가를 좀 안착하려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의 협업이라고 봤을 때 지금 구글의 TPU 도입이 다시 두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공급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인 기업 이슈를 보면은 나쁘지 않게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음봉이 빠지고 거래대금도 사실 줄고 있고 그죠?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호재가 있다. 자, 오히려 호재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죠. 시황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다.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겁니다. 시장의 거래대금이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요,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뭐 20조까지도 올라가고, 그 전에 막 불장일 때는 거의 뭐 30조까지도 올라가는 아주 강세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시장의 20%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죠? 시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의 부진은 결국에 삼성전자의 부진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요. 자, 제가 지난 금요일장 코스닥 시장, 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폭 증가를 했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KRX 본장 기준으로 10조 이상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10조 이상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대비 굉장히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지난 금요일장 어때요? 무려 11조가 발생됐어요. 11조. 코스피랑 똑같은 거래가 발생됐어요. 똑같은 거래대금이. 정말 미쳤죠. 네, 미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주에 있던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다? 중소형주로 가고 있다. 중소형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루아침에 이런 수급 변화가 있었을까? 자, 이 점을 봤을 때는 바로 이 시황 때문이겠죠. 시황. 지금 이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활약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중소형주는 또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키 맞추기 정책이죠. 자, 키 맞추기 정책을 내밀면서 뭐예요? 지금 코스닥 쪽에 돈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돈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하락입니다. 하락이에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뭐 월요일장 당장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길 바라지만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저항에 맞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하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 어떻게 하면 급등할까? 급등 포인트는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악의 상황. 자,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고 대비책을 준비를 해 놔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뭐예요?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도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매 시나리오,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방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까? 자, 어디가 저점일까? 이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 전저점을 볼 수가 있죠. 자, 최근 전저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코로나 고점. 자, 코로나 고점에서 강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거거든요. 사실 이때 고점을 찍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반등이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어때요? 지금 여러 번 터치를 했어요. 지지를 두 번이나, 그죠? 지지 반등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세 번째까지 빠지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와 저항의 원리. 여러 번 터치하는 쪽. 자, 여러 번 터치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이탈이 되거나 혹은 뭐 위로 터치를 했다고 한다면 돌파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한번 이탈이 되면서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거래 대금이 이따금씩 붙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돈들이 자꾸 이 코스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물타기 하다가 비중을 키우지 말고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기관들의 매수세예요. 기관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동안은 기관들이요 SK 하이닉스만 매수를 해왔거든요.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의 원인은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죠.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전부 다 뺏어왔습니다. 전부 다 뺏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삼성전자로 옮겨가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를 주도했던 건 외국인이었는데 기관들이 삼성전자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강하게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매집 패턴을 봐야 돼요. 얘들이 매수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하락형 매집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공격형 매집을 하려는 건지 이 패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예요? 계속해서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오려고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은 뭐냐면 자, 이들도 계속 이렇게 최근에 매수를 하면서 뭐가 생겨요? 평균 단가, 이들의 평균 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들의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가가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평균 단가 대비 밀리게 되면은 이들도요, 손실을 보잖아요. 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보셨잖아요. 최근 거의 몇 거래일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1월 달. 자, 11월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정말 무섭게 매집을 했어요. 한 달간 매집한 물량만 한번 봅시다. 자, 11월 1일부터. 자, 지금 봤을 때 기관들은요, 무려 700만 주 넘는 730만 주를 지금 매수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만.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순매도죠. 얘들 물량 팔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한테.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 이 많은 물량이 손실나게 둘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관들의 평균 단가 대비 밀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뭐 21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막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비중 늘렸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손실이 커질 수 있어서 이 자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도 봐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 바닥이 나와야만 우리가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 거래량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다는 건 매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도가.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뭐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좀 더 바닥, 좀 더 거래량이 빠지게 되면은 그 자리가 뭐예요? 기술적 반등 자리가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거래량 바닥이란 건 말 그대로 뭐 매수하는 사람도 적지만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도 적다라는 뜻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빠지면서 기관들 평단가 밑으로 빠졌을 때 우리는 물량을 담아야 되지 지금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리하지 말라. 제가 뭐 매수 타점 다 보내드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도도 중요합니다. 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 예전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고점을 잡았던 거와 똑같이 가면 됩니다. 우리가 2번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를 했었는데, 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바로 이 거래량에 또 초점을 맞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 바닥에서는 이제 눌림이고, 매수고, 거래량 고점일 땐 뭐예요? 매도예요, 매도. 왜 거래량 고점에서는 매도일까? 이거는 돈의 원리입니다.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 고점이 나옵니다. 자, 거래량 고점이 나왔다는 건 세력들이 뭐야? 매수를 멈췄다. 매수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세력들이 또 물량을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고점에서는 분할 매도라도 해야 돼. 솔직히. 예,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된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죠. 자, 다음 주에 급락이 나오면서 빠르게 이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뭐 매수 타점이라던가 또 추후에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바로 구독과 좋아요가 되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아마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제 연락처를 좀 적어놨습니다. 다른데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제가 크게 확대를 좀 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뭐 주변에 만약에 뭐 종이나 펜 있으면 어디 이렇게 좀 메모해 두셨다가 요청하시면 돼요. 자, 010-3951 자, 3951 0263 0263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삼성전자니까 삼성. 자,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매수라던가 매도 타점이 다음 주에 나왔다. 당장 나왔으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 끄지 마세요.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면은 진짜 손해입니다. 손해. 여기까지 열심히 봤는데 끄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뒤에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준비해 놓은 게. 그게 뭐냐. 히든 종목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히든 종목은 진짜 저도 심혈을 기울였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기업인데,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A라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뭐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두 학생이 있는데, 근데 A라는 학생은요, 시험만 보면은 항상 100점 맞는 친구인 거예요. 얘는 항상 100점이야. 그리고 B라는 학생은 항상 빵점이야. 공부 엄청 안 해, 아무튼. 이런 두 친구가 있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을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A라는 학생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게 맞죠. 공부를 잘하는 게 맞는데 이 주식시장 관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A라는 친구보다는 B라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친구에게 더 기대를 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자, 100점 맞던 친구는요, 뭐 언제나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대를 하지도 않고, 아, 쟤는 원래 잘해라는 인식이 잡히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얘가 90점 맞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맨날 100점 맞던 애가 90점 맞으니, 야, 얘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따지면은 실적을 매번 잘 내다가 돈을 정말 잘 벌다가 갑자기 돈이 안 벌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급락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실적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지 마라. 실적에서도 추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B라는 종목은 어떨까요? B라는 종목은 만년 적자. 돈도 못 버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흑자 전환.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뭐야? 무슨 일이지? 갑자기 뉴스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50점도 맞을 수 있겠는데 60점도 맞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죠.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B라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종목,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하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후에 꼭 받아가셔서 다 함께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